워홀 가면 데이팅 어플을 꼭 써야 하는 5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괜찮은 어플, 그나마 이상한 놈들이 많지는 않은 북미에서 쓰기 괜찮을 만한 어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최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워홀, 워킹홀리데이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왔었고 전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거기서 첫 연애를 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늘 이상형이 장발에 수염난 라티노나 아프리칸이었어요. 그쪽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연애나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때가 왔다 이런 생각으로 또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썼습니다. 데이팅 어플을 쓰면 좋은 점 첫 번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해외에서 데이팅 어플을 끼면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정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사실 한민족이고 이만큼 다문화를 체험하고 노출될 수 있는 일이 적은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름 세상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살면서 모로코인과 IT에서 온 사람과 캐리비안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1대1로 얘기를 해보고 1시간 이상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예를 들면 모로코라는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긴 하지만 북쪽에서 또 포르투갈에 되게 가깝게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해안이 되게 풍부하고 그래서 스페인어를 되게 많이 쓴다. 카사블랑카에서 온 친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IT에서 이민을 온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에게 IT는 그냥 지진으로 거의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IT에 얼마나 많은 풍부한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점령을 하고 나서 어떤 인종이 남고 그 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남았는지 현 20대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면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트리니다드 아니면은 하바나 바하마 이런 쪽에서 온 캐리비안 쪽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나이지리아나 가나나 이런 서아프리카 쪽에서 온 친구들이랑도 있었었고 에콰도르나 콜롬비아나 이런 남미 쪽 브라질에서 온 친구도 한번 만나봤었는데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노래들 그 친구가 바사노바에도 얼마나 많은 유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해줬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영국으로 옮겨와서 여기로 자리를 잡으려고 온 친구도 있었는데 그 축구 코치인 친구였는데 잉글랜드는 워낙에 축구가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축구 코치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토론토로 직업을 찾으러 왔었대요. 아니면은 국적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죠. 보통 한국인들은 이슬람교, 무슬림 하면은 완전히 다 그냥 미치고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거대하게 방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슬림인 친구도 얘기를 하고 만나보면서 내가 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 편협한 시선을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보통 캐나다 북미에서 국제연애 한다고 하면 다 백인들과만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냥 다 다양하게 만나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이외에는 바깥을 나가본 적 없는 서울 촌사람 같은 그런 식의 백인도 있었고 아니면은 캐나다인이긴 한데 흑인인 캐나다가 특히 토론토가 정말로 다문화 다국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들이 느끼는 그런 차별이 없지는 않다.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를 또 이민자가 아닌 캐나다인인데 블랙인 친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세계가 넓구나.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점 2번째. 다양한 만큼 다양한 피지컬이 있습니다. 한국인도 다들 피지컬이 다르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이렇게 조금 더 월드와이드하게 정말 다양한 체형과 다양한 피지컬과 다양한 외모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는
장발에 수염 난 사람을 한국에서부터 좋아했었는데 사실 한국인은 수염이 약간 이렇게 나지 않고 이쪽으로만 이렇게 약간 그 이방 수염처럼 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풍성한 수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 다양한 피지컬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 세 번째, 내향인에게 되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거 이거 그냥 뭐 어디 서클 클럽 활동에 가거나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거 막 가거나 그런 거 가도 다 뭐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내향인이어가지고 이게 가장 어색하긴 해도 그나마 낫단 말이죠. 저처럼 내향인이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추천을 합니다. 물론 뭐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서 계속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겪었었던 장점들이 1대1이어서 훨씬 더 크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어디 뭐 클럽이나 뭐 모임 활동이나 동호회 뭐 이런 거는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여러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좋았다. 네 번째,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이거는 보통 좀 차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옵셔널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운전은 가능한데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너무 못해서 경찰이 차를 세운다면은 나 면허는 있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정말로 운전을 할 수는 없는 정말 장롱면허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행동 반경이 다운타운 토론토 이튼센터 근처로 도보 15분 이상 벗어나지 않는 삶을 1년 반 동안 살았어요. 미친 듯이. 너무 답답해서 TTC 뭐 이런 뭐 대중교통은 하나도 타지를 않고 뭐 여행을 뭐 잘 가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진짜 그냥 행동 반경 맨날 뱅글뱅글 돌았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뭐 차 있는 놈들을 만나면 가끔 뭐 드라이브도 가고 공원도 가고 뭐 예쁜 호수 같은 것도 보러 가고 여기서 보이는 건데 보통 차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은 거의 현지인이란 얘기거든요. 최소한 영주권이 있는 여기에 좀 정착을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뭐 사실 이 큰 토론토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죠. 뭐 예를 들면 ESL이라고 영어가 제2 국어인 사람들끼리 모아서 영어 스터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월요일마다 세인트 어쩌고 성당에서 진짜 막 100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진짜 크게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와요. 근데 거기 막상 가면은 ESL에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대부분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다 나와 비슷한 풀과 배경을 가진 사람인 거죠. 보통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경로 어학원에서 만난다거나 서버를 하시던가 만날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거의 다 뭐 일본인, 중국인, 뭐 대만인, 뭐 남미 이 정도로 정말 찐 캐나다인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현지인과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커뮤니티나 뭐 이런 베이스가 없으니까 데이팅 어플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있는 놈들은 거의 다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5번째, 이상한 놈을 만나도 결국 영어는 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회화 프리토킹 원어민한테 받으려면 시간당 몇만 원씩 내는데 얘네는 오히려 나 차 태워주고 잘해주고 우리가 뭐 언제 원어민이랑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결국에 이상한 놈을 만나더라도 나는 영어 원어민과 여러 번 영어로 얘기하고 텍스팅한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꽤 이득이지 않나요? 물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앞에 말했던 5가지 이유 때문만으로 데이팅 어플을 사용을 한 것은 아니었고 데이팅 어플의 가장 최초 목적 그냥 뭐 연애를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도 되게 막 고르고 막 엄청 까다롭게 막 고르고 막 그랬어가지고 한 번 이상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 20명? 30명 아래로 만나봤는데 1회 이상 만났던 사람은 한 4명? 3명, 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3명, 4명 모두 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뭐 그러면서 꽤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상한 놈들 당연히 많죠. 뭐 이상한 사람, 뭐 낯선 사람 만나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심했어요. 안전, 치안 이런 게 한국에서부터 남들보다 배로 엄청나게 예민하고 엄청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만나는 동안 제 집 주소 제대로 알려준 사람도 없고 처음엔 저는 가명 썼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름은 뭐 검색을 하면 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텍스팅 하다 보면은 뭐 조금만 연락하다가 뭐 왓츠앱이나 뭐 인스타로 연락 줘 막 이러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불편하다 라고 딱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스스로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고르고 막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나를 만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의 주의만 하신다면은 다행히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저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어플 추천드린다고 했었죠. 보통 뭐 틴더 이런 거, 틴더는 이제 이미 시대가 갔죠. 틴더는 북미 쪽에서도 그냥 원나잇 하려고 하는 진짜 그냥 성적인 섹슈얼 액티비티만을 위한 그런 퀵하고 칩한 그런 어플이라서 틴더는 당연히 배제를 하시고 내가 정말 나 지금 당장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틴더로 가면 아무나 말 걸면 막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어플들이 있어요. 범블, 커피 밋 베이글 이런 식으로 좀 더 진지한 연애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확실히 힌지를 추천합니다. 힌지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힌지도 자기 프로필을 얼마나 이렇게 약간 깔롱하게 꾸미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꽤나 그걸 하는데 아무튼 프로필을 되게 세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힌지 앱 내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사진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미디어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나름 이렇게 괜찮은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데이팅 어플 쓰는 거 전 진짜 완전 찬성이에요. 영어 실력도 꽤나 많이 늘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알게 되는 거랑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화하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진짜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얘기를 해보니까 저와 잘 맞지 않아서 끝까지 안 간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제 주변 친구들한테 데이팅 어플 한번 써봐라 이런 이유를 위해서라도 라고 하면 나 외국인이랑 1대1로 얘기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한 번쯤 도전해보시길 한번 사용해보시길 꽤나 재밌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친구 되는 거죠. 안 되면 그냥 친구 돼가지고 그냥 외국인이랑 한바탕 그냥 수다 한번 떨고 오는 거고 잘 되면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재밌는 연애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 워홀 가시는 분들 잘 주의하고 조심하는 한에서 데이팅 어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저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시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러기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안녕.